2022 대수능 기하편의 28, 29, 30번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모의평가가 끝난 직후에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께서는 9월 모의평가에 안주하지 마시고 9월 모의평가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더 한층 가열하게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에 응하라고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의 기하가 너무 쉬워서 안일해졌던 친구 입장에서는 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택 과목 전체를 놓고 보면 난이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해서 28번, 29번, 30번 그 문제들이 적당한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해당하는 단원에 해당하는 주제의 풀이 방법들을 정확하게 구사해 나가면 주어진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기하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확인해야 될 핵심적인 그 개념들하고 그에 입각해서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포물선 두 개입니다. 초점이 각각 주어져 있고요. 연결한 직선이 있는데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놓여 있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단 말은 초점 좌표도 주어져 있고 꼭지점 좌표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하튼 초점과 연결된 어떤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면 이건 정의에 따라서 준선을 등장시키고 준선과의 거리가 초점까지의 거리와 일치한다는 점, 이 점을 이용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포물선이 두 개가 주어지면서 살짝 복잡하고 준선을 그리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림이 겹쳐지면서 정신이 없거든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체계가 정리가 된 친구들이 문제에 쉽게 임했고 그 정리가 좀 모자라게 되면 계속 헤매게 되는 주제와 같습니다. 자, 여튼 식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초점의 좌표도 주어져 있고 이 초점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1,0가 될 테고요. 이 점 좌표를 굳이 찍으면 P, A가 된다는 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F1, F2까지 저 거리가 3이랍니다. 이놈 거리 전부가 3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PQ 두 점을 연결한 이 길이, 저만큼의 길이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분 조각을 두 점에서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9번에 등장하는 공통문항에서도 저런 비슷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핵심은 선분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데 빗변 길이가 표현되어 있고 이 점 좌표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분 길이 문제가 사실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조각조각을 내주면 당신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찾아 표현할 수 있는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2차 곡선 전부가 항상 초점과 연결하면 준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라. 다음 등장하는 모든 도형은 결국 직각삼각형에 이른다.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B를 찾으면 정답이 나타난다는 점이 항상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자, 여하튼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점의 x좌표는 P고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거리 전체는 P 플러스 1입니다. 이때 말이죠. 3에서 1만큼을 뜯어낸 요 각각의 조각들을 길이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의 합이 알파랑 베타란 녀석의 합이 2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갖출 수 있으면 결국은 이거지 않습니까? 요 점 Q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초점하고 연결한 길이가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 기준 반대편에
좌표 1이 되는 위치를 찍으면 준선을 찾을 수 있고 그 준선까지의 이 수직 길이, 이 길이가 사실은 여기 놓여있는 알파하고 일치한다는 것이 포물선이 가진 정의, 그 성질이 되겠습니다. 순간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2가 되고 이 거리가 알파이기 때문에 F2에서 요 Q로부터 내려온 수선발까지 요놈 길이를 찾으면 그놈 길이가 2에서 알파를 뺀 것과 같습니다 해서 첫 번째 조각 길이를 찾았습니다. 같은 정신대로 이 점 P를 찍어서 F1이랑 또 이어서 이게 초점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평선 길이 요 길이도 찾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쪽 방향으로 보조선 하나를 딱 찾아서 축을 잡고 준선 찾아 여기에 좌표를 마이너스 P라고 두면은 결국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위치로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길이가 베타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2P가 되고 이만큼이 베타이기 때문에 이걸 확 자르면 요만큼 길이 있잖아요. 이런 길이가 2P 빼기 베타와 같다는 거예요. 포물선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 논했던 거 초점에서 준선까지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는 것이 수뇌발까지 거리다. 같은 맥락대로 그 점 P에서 축의 수뇌발을 내리면 이 거리는 준선 거리에서 초점 준선 거리에서 요 거리를 뺀 것과 같습니다 해서 조각난 두 번째 요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요놈 길이를 찾아봤더니 그놈이 2P에 빼기 베타입니다. 그러자마자 우리는 요 거리를 잰 것과 같습니다. 그 거리는 이 거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이 빗변 길이 1이 돼서 요 밑변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큰 직각삼각형에 여기 3일 때 얘가 P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로 줄였잖아요. 그럼 얘는 그 길이의 3분의 P 플러스 1만큼의 비율이 될 테니까 요 길이 전부도 사실은 찾은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3분의 P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이 파란색 얘까지 더해서 얘를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란색 저 두 길이 합 2 빼기 알파에 더하기 2P 빼기 베타 이 계산의 결과는 3분의 2의 괄호 속에 P 플러스 1 이렇게 생겨먹은 계산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알파 베타의 합이 2였기 때문에 얘랑 다 죽어버립니다. 2로 약분시키면 결국 3P가 P 플러스 1과 일치하고 그럼 P는 얼마죠? P는 2분의 1입니다에 이르게 됩니다. 해서 말이죠. P의 제곱은 4분의 1입니다 해서 이미 찾았고 그걸 찾자마자 A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세로 길이가 높이가 A죠. 그죠? 요놈 길이 전부를 찾으면 그놈 길이 전부는 P 플러스 1인데 그 P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요리 전부를 찾아내면 저는 2분의 3, 2분의 3 빗변 길이는 3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A의 제곱은 3의 제곱 9에서 빼요.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를 뺐습니까? 네. 그랬더니 4분의 27인가? 그럼 너의 제곱 P의 제곱은 4분의 1, 4분의 1 너하고 너를 찾아 더해서 4분의 28, 4, 7, 28 7이 구하는 정답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정의를 따라서 초점, 거리, 준선을 등장시켜서 거리를 찾아내고 조각에 선분 길이가 포착되는데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처리하면 정답에 해당합니다. 28번이었습니다. 어쨌든 2차 곡선의 종합편, 좀 진보된 발전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번 가보겠습니다. 기하 단원의 핵심이 평면 벡터하고 공간 도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등장해야 될 그 문제들이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미적분을 선택했거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문제가 아니 보여서 살짝 당황했는데,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예고됐던 그 문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우리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계속 접했던 평면 벡터, 자취를 찾아서 최대 최소를 찾는 주제였습니다. 도전. 처음에 같은 말이죠. 평행사변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평행사변이 가진 여러 성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벡터 입장에서는 이런 OA 벡터하고 이런 BC 벡터는 완전히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읽다 보면 나번 조건에 여기 BC 벡터가 나오는데, 이 BC 벡터는 그냥 평행사변형 성질을 따라서 OA 벡터와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도 표현되어 있고 각의 크기의 코사인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해서 시점 분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 얘를 뒤에서 앞을 빼버리면 결국 나번 조건식은 순식간에 풀려서 OP 벡터에 OB 벡터 더하기 뒤에서 앞을 뺍니다. 그죠? OP에서 OB를 빼 그리고 OA 벡터야. 그놈이 지금 2야. 내적이라는 것이 그냥 전개되듯이 이 내적하고 이 내적을 서로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OP 벡터를 공통으로 두고 너는 OB랑 내적, 너는 OA랑 내적이기 때문에 내적합니다. OB 더하기 OA를 하게 됐습니다. 이쪽 부분을 계산해보면 너의 크기는 2루트 2, 너의 크기는 루트 2, 크기 코사인을 생각하면 계산 결과가 그냥 1입니다. 그럼 결과로 2가 되기 때문에 얘를 살짝 넘겨서 이 계산 결과는 3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OP란 벡터는 OB, OA 벡터의 합벡터에다가 내적을 취하면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게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OA, OB 벡터 합벡터라는 녀석 자체가 그대로 OC 벡터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OP 벡터하고 OC 벡터의 내적은 3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OC가 찾아지면 OP로부터 OC 벡터의 방향으로 수녀발을 내려 찍은 내적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많이 예고됐던 겁니다. 그죠? 내적이 가진 기하학적 특성, 고정된 벡터가 있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정상을 내려요. 그러면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나번 조건을 어쨌든 평행사변형의 기본 성질과 벡터 분해를 가지고 정리를 해낸 결과 요 놈식 하나를 찾았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가번 조건은 뭐냐? 0, 1 사이로 움직이고요. 0, 1 사이로 움직입니다. 두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언제나 평행사변형의 제사국점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이 모든 각각의 벡터와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각각의 벡터를 더하면 결국 그냥 사각형의 둘레와 내부 도형이다 해서 P가 놓이는 위치는 그냥 가볍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 둘레하고 내부 위치에 점 P가 놓일 건데 그 점 P는 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해바랍니다. 그러자면 어쨌든 OC를 그어나가 봐야 되는데 이때 중요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두 변 길이가 주어져 있었습니까? 사이각이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 도형을 정확하게 분석해두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점 B에서 수녀발을 내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놈의 4분의 1을 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B에서 수녀발을 내려 찍으면 여기 중점에 도달합니다. 즉 중점에 도달하는 말은 B하고 A를 찾아 이으면 이 길이 전부가 BA를 이으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AB 길이마저도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다음 O랑 C를 읽을 건데
있다 보니까 이 각의 코사인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이쪽 각마저도 그 각과 같잖아요. 그지? 여기를 세타로 둬볼까? 여기를 세타로 두면 결국은 OAC라는 이 삼각형으로부터 OC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여기는 루트 2고 요놈 길이가 2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OC의 제곱은 너의 제곱 2 더하기 너의 제곱 8에 마이너스 2배 루트 2랑 2 루트 2를 찾아 곱해서 4에다가 네, 코사인 세타를 요 안쪽 각을 찾으면 파이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4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약분해서 딱 처리해버리면 OC제곱 자체가 10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O에서 C까지 거리 OC의 길이 자체가 2루트 3입니다. 2루트 3입니다 해서 사실은 대각선 길이를 다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택형 수능이 될 때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것인데 공통문항을 마치고 선택문항으로 들어설 때 선입견, 즉 이쪽 선택문항으로 들어오면 수원, 수투 내용은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상한 선입견을 버리시고 도형이 등장했잖아요. 부변하고 사이각이 나와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 기본의 기본이다 해서 도형을 분석할 때 그냥 수원에 있던 모든 성질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결과로 어떤 걸 얻게 됐냐면 두 가지를 얻었는데요. 1번은 O에서 C까지 거리 2루트 3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놈을 가지고 요 놈을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요 놈의 길이는 2루트 3인데 내적의 뜻이 정상된 놈하고 이놈하고 거리를 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결론 O에서 OC의 P에서 OC의 수렴을 내리 찍으면 그걸 OP'이라고 해볼게요. 이 거리 자체가 얘랑 곱해서 루트 3을 만들 거니까 2분의 루트 3 된 위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수선의 발이 원점 루트의 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장 이런 얘기잖아요. 이 거리 전체가 2루트 3이 있으니까 대각선 교점을 찾아 찍으면 이 거리는 루트 3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다시 요 중점까지의 다시 중점을 찾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OC의 4등분점을 찾아 찍으면 이곳이 내가 찾는 P'이라는 녀석이 놓여야 될 위치다 이거지. 수준해버리면 반드시 저기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P'점을 지나가면서 OC하고 수직이 되는 그 방향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수직을 도대체 어떻게 긋지? 라는 의구심이 잠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조금 전에 찾았던 AB, 저 대각선 길이가 2루트인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중점을 잠깐 M이라고 찍었을 때 M에서 A까지 거리 있잖아. 이 거리가 너 절반. 이게 루트인 거죠. 그럼 그 루트란 말은 너도 루트 2.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이 삼각형이 OAM 이 삼각형 자체가 완전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을 해서 이 P'점을 따라 쭉 연결을 해나가면 이 선 자체가 곧 OC하고 수직이 되는 선이고 이 노란색 선상에 어디든 점 P가 놓이면 그 점 P까지 200터하고 50벡터하고 내적을 취한 것이 너의 정상된 그 위치까지 O에서 P'까지 이 거리는 조금 전에 재본 것처럼 2분의 루트 3이었고 이런 길이 전부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내적해 2루트 3이기 때문에 곱해서 3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점 P의 자취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스텝 1이 되겠습니다. 기하의 특징이죠. 네, 평면 벡터든 공간 도형에 가면 스텝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정답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부터 요 윗줄 여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지웠어. 이것도 지워버릴까요? 자, 그래서 P의 자취를 찾고 보니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3배의 OP를 찾아냅니다. X라는 녀석은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OA가 되는 그런 원이랍니다. 그래서 원을 잠깐 그려볼 텐데요. 대략 그 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원 주위에 X라는 점이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P를 작동하기만 하면 곧 답을 얻을 텐데 너는 뭐냐? 당연히 원점 O에서 P를 향해서 3배 연장시키는 거니까 끝점에 닿는 A의 3배 연장된 곳, 이게 루트이니까 다시 루트 2, 또 루트 1을 찍으면 이곳에 내가 찾는 A'이라는 점 하나를 찍을 때에 P란 녀석은 일단 여기로 3배 P가 여기로 찍혀나갈 것이다. 같은 방식대로 이 점 수뇌발 그 위치를 찍으면 그러면 3배. 그렇다면 저 반대편 4등분 중에 이쪽 즉 5로부터 3대1 내분점이 되는 이 위치까지가 3배 P가 놓이는 위치가 될 테니까 얘네들을 찾아서 쭉 이어나가시면 이 선상에 3P P' 할까요? P'? 네, P'. 지금 P' 했나? 그렇다면 P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OP 더블 프라임 벡터입니다 해서 3P라는 녀석을 실제로 작도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빼기 벡터의 뜻이 종점과 종점 간의 거리일 테니까 이 거리를 찾아서 제일 길어질 때 하고 제일 짧아질 때를 찾으면 정답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그럼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상식이지 않습니까? 원 위를 돌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인데 가장 길어질 방법을 생각하면 어차피 중심에서 제일 먼 쪽 지점에서 중심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딱 빠져나가면 요 거리가 바로 내가 찾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루트이고 이건 그냥 반지름 루트일 테니까 4루트 2 이렇게 완성. 그렇다면 최소값은 뭐냐? 원의 중심에서 제일 짧은 곳을 찾아라 해서 제일 짧은 곳 이미 수직이 포착되어 있으니까 이 수직이 되는 위치까지 여기를 찍으면 여기까지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찾아 빼버리면 결국 요만큼 길이가 내가 찾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거리 중심에서 이 거리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2분의 3루트 2, 3루트 3, 3루트 3 빼기 반지름은 어차피 루트 2였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쟤네들을 찾아서 서로 곱한 값을 찾으면 정답이 나타나겠습니다. 됐죠? 네. 요 해석 부분,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하의 핵심은 낱낱이로 쪼개면 다 쉬운데 이거 전부가 단계적으로 결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주의해두면 되었던 문제 29번입니다.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하에 나와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공간 도형, 소위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한답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림이 지랄입니다. 해서 항상 공간 도형 파트가 되면 어떻게 하면 평면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개념 정리 편에서 공간 도형 전부가 평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지금 그 대표적인 문제의 모습입니다. 도전. 어쨌든 중심이 2, 루트 5,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이 5기 때문에 이 구는 정확히 XY 평면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다음 Z축 상에 001이라는 점 하나가 찍혀 있답니다. 당연히 그 점은 이 구의 반지름이 5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기 때문에 얘는 요 구 내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축이 그러니까 저 안을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위치 관계가 놓여 있는데 1. Q를 가봤더니 Q는 구하고 평면 OPC하고의
네, 교선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당장 OPC가 뭔지가 중요한 건데 O가 여기 찍혔고요. P가 여기 찍혔고요. 여기 C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의 결정 조건에는 일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에 의해서 평면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별히 O하고 P란 녀석이 Z축이라는 한 직선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면의 결정 조건 다음 이야기는 한 직선하고 그 직선에 놓이지 않은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OP란 놈을 정리하면 결국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Z축을 포함하면서 점 C를 포함하는 그 평면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점 C에서 Z축의 수뇌발을 내려 찍은 대략 이런 십자가 하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저게 바로 구의 지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도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 하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Z축을 포함하면서 C를 지나가도록 칼날을 팍 잘라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X와 평면은 바닥에 치고 그 바닥에서 수직 방향으로 샥 칼날이 날아가서 구를 잘라냈다. 결론. 결국 Q란 녀석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테두리 선 보이죠? 구의 껍데기 중에 중앙을 확 잘라낸 중앙대원상의 점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말이죠.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XY 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어떤 원 하나를 정상시키는 거니까 결국 이 끝점이 떨어진 이 위치, 이쪽 끝점이 떨어진 그 위치, 이 두 점을 찍기만 하면 결국 저 원의 정사형은 선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다시 물결 무늬로 그려드리는 이 선상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Q1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Q1이 거기 있단 말은 Q는 이 중간 어딘가쯤에 구랑 만나는 어떤 점들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당연히 Q1이 이 끝에 놓이면 Q는 여기 있는 겁니다. Q1이 여기 놓이면 Q는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그냥 원판 하나를 놓고 형광등 밑에 딱 놓으면 이게 떨어지면서 정상이 될 테니까 그림자 현상을 생각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Q1을 일단 찾았어요. R을 가봤는데 R은 더 쉽습니다. R은 말이죠. 애초에 9 위의 모든 점을 대변하면 됩니다. 그럼 9를 XY 평면에 또 정상시켜서 R1이라는 걸 찾는데 당연히 9의 정사형은 그냥 원이죠. 그 원은 이 지름 끝점이 그냥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9의 중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곳 C'을 찍으면 그 점 좌표는 XY 좌표만 살아있는 채로 XY 평면의 2,5를 중심으로 하는 원 하나를 그릴 겁니다. 당연히 그 원은 지금 저 위쪽에 그려진 이 원 있잖아요. 이 원. 이 원이 그냥 그림자 현상을 따라서 콱 내려오면 그대로 평행 이동을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을 그린다.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마치 위쪽에는 이 중앙대원에 누워있는 원이 원기둥을 따라 내려와서 거기 그대로 옮겨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의 껍질 위에 있는 모든 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R이라는 점은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살짝 빗금치는 이 원의 둘레와 내부상에 있는 모든 점을 대변합니다. 근데 대체로 최대 최소의 모든 문제는 결국 경계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곳에 R1이 찍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태를 해결해 봤어요. 그러자마자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만듭니다. 스텝 2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아주 쉽습니다. O는 정점이고요. Q는 이 빨간색 지름상의 점이고 R은 원의 둘레와 내부상의 점인데
넓이가 제일 크게 되랍니다. 그럼 당연히 말이지. 이건 완전 직관적으로 Q1이라는 녀석이 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이곳에 찍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 위치가 아니고 끝에 와서 있어라. 거기 끝으로 온다는 말은 Q는 근원의 점이기 때문에 이쪽 점이 Q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식대로 밑변을 저렇게 최대변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될 테니까 중심에서 주어진 지름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R1의 위치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R1을 거기 찍었단 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찍으면 저기 있는 저 중앙대원 상에 여기에 R이 놓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P1의 위치도 R1의 위치도 확정을 했고 그들의 근원 RQ의 좌표도 몽땅 다 찾아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넓이도 금방 찾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과정대로를 다 표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파란색 중앙대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떨어진 게 X와 평면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잖아요. R하고 Q란 녀석이 있었는데 그놈들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최대 넓이가 되게 만들었단 말은 실은 XY 평면에 와서 OR1, Q1의 넓이를 찾는 거하고 저 중앙대원 상에 가서 O가 Z축상의 이 점 005가 되는 점이 찍혔다 생각하고 R이 이곳에 놓여서 지름하고 수직되게끔 만들고 Q는 이 지름상에 한 점으로 딱 찍히면 결국은 그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완전히 같은 삼각형이 될 것이다 말이지, 그치? 바닥 평면에 정상을 시키든 저 파란색 중앙대원상으로 정상을 시키든 어차피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다. 되시나요? 네. 넓이를 찾아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반지름이 5였고 요놈의 길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인 거니까 이 길이 3이고 이 길이가 5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길이가 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로부터 요 끝까지의 거리는 8이고 이번에 반지름이 5였기 때문에 여기가 5입니다. 5, 8, 40을 2로 나눠서 넓이의 최대값 자체가 20인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스텝 3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OQ1R1이라는 삼각형을 PQR 평면 위로 정상시킨 넓이를 찾으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상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그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만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결국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평면이 뭐라고? OQ1R1하고 PQR 평면 사이에 이면각을 찾아라가 스텝 3의 마지막 질문이다. 됐죠? 그때 아까 말했죠. OQ1, R1은 저 위로 올라가면 여기 그냥 5'이라고 찍을게요. 당연히 점의 좌표는 0,0,5입니다. 5', Q, R 이렇게 생겨먹은 이 삼각형하고 완전히 평행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럼 저 삼각형 자체하고의 관계로 추적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 PQR 자체를 OQ1R1하고 관계를 맺는단 말이 O'하고 Q하고 R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자마자 즉시 우리 눈에 두 개의 평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두 개의 평면이 하나는 수평으로 하나는 삐딱선을 타고 내려간 그런 상태가 되고 그때 교선이 말이지 요렇게 생겼어요. QR을 교선으로 하는 두 개의 평면이 생겨서 이면각 찾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면각이라는 것은 항상 정의대로 그죠? 교선을 향해서 두 개의 수직을 그려라. 그 두 개씩이라는 것은 제1번 이 점 5'에서 그 선에 그대로 수직을 꽂았습니다. 내려간 이 수렴말 있죠? 이 놈을 잠시 H라고 해볼게요. H. 그럼 여러분 저 길이가
O'에서 H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P에서 거기까지를 이어도 역시나 이 빨간 선마저도 여기에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면각이라는 것은 그런 둘 사이의 이 각을 의미합니다. 해서 결국 이 그림 O'이 있어요. P가 있어요. H가 있어요. 이 각을 찾는 게 1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누운 평면하고 Z축은 애초부터 수직이기 때문에 이 수직은 자동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리는 사임이 그냥 좌표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어쨌든 두 변기를 찾으면 모든 삼각비가 완성되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대로 O'에서 H까지 거리만 찾으면 끝입니다. 질문,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요. 여긴 정확히 그의 수직 방향으로 그어진 선이잖아요. 그럼 얘 5잖아. 얘도 5잖아.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QR 길이가 찾아진 거야. 그치? QR의 그 길이가 얼마라고? 5루트 2? 5루트 2.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20이었죠? 20. 아, 그러니까 20이란 녀석이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여기서 찾은 O'에서 H까지 거리와 완전히 일치합. 얘가 밑변이고 얘가 그냥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을 완성시켜 보면 40을 5루트 2로 나누니까 O'하고 H까지의 거리가 계산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4루트 2가 되면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 놈을 그대로 이곳에 가져와 보면 이 놈 길이가 4루트 2가 될 것이고 아, 너 1대 루트 2야? 그럼 너는 4루트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과 코사인 세타를 구해봤더니 그 놈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됐어. 그치? 아, 너를 가지고 와. 이리 왔어요. 이 자리에 루트 3분의 루트 2를 집어넣습니다. 계산하면 정답에 도달했습니다. 됐죠? 스텝 3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제 1번. 스텝 1. 되시죠? 네. 얘를 찾을 때 너희 둘이 Z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그럼 XY 평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 방향이 되는 이 노란색 평면 구를 자른 단면을 생각할 수 있다. 정상이 되면 그냥 지름상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구를 정상시킨 것은 어차피 원의 둘레와 내부다. 스텝 2. 넓이의 최대 최소는 그냥 상식과도 같다. 마지막,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정사형, 공간도형의 핵심이 정사입니다. 그곳에 모든 게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면각 크기를 찾는 것이 1이었습니다. 마지막 상식, 바닥면하고 중앙대원이 평행면이다. 그렇다면 당장 거꾸로 올라오라. 그럼 너가 올라온 점, 너희들은 이미 거기 찍힌 점, O', QR. 얘를 O'QR로 대체하는 거다. 네, 그러고 나면 정의에 따라서 이면각을 작도하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은 이렇게 드렸는데 30번 문제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두 번으로도 안 됩니다. 5번 이상 어쨌건 공간 도형 자체를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네, 저 30번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학년도 기하편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